자, 그 다음 거 배우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또 되었죠? 뭔데? 자, 마지막이 이제 뭐냐?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함수 fx가 자, 개구간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또 다른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연속이면 반드시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모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느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안 갖는 상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상태이면 100% 갖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갖나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구간 AB에서. 자, 물어봅시다. 최대값 존재합니까? B 직전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지 가장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알지만 B보다 작으면서 가장 B에 가까운 값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인간의 한계로 인해 최대값을 아직 알 수 없다. 즉 구할 수 없다. 최소값도 어떻다?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빵꾸가 뚫려졌으면 양 끝간에서 좀 힘든 거야.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양 끝에 빵꾸가 나왔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긴 하죠. 근데 언제나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야. 둘 다 있죠, 얘는.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최대값은 있는데 얘는 최소값이 없는 거죠.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이 없다. 이렇게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여기가 색칠이 딱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죠? 얘는 어딘가에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하더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연속인 상태면 폐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어딘가에 존재하는구나. 자, 7번 중앙값의 정리. 중간값의 정리. 자, 중간값의 정리.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처음 배워볼 겁니다. 자, 이게 왜 고안되냐면 슬슬 뉴턴부터 이제 뭘 알기 시작했냐면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까지 발견이 됐어.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면 해 구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근해 공식이 있긴 있더라는 얘기야. 그걸 누가 찾아냈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찾아냈어.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 찾아냈어. 5차 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프적인 해석을 통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찾아나가는 거고. 근데 3,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같은 것도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풀리지 않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 x축과의 교점이 해잖아. 얘를 찾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찾냐면 일단 얘 주변값을 알아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쭉 와서 이 만나는 점에 또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반복해서 구하다가 어느 순간 접선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x의 값이 바로 이 x값의 해 지점이다라는 거를 알아내서 무한히 계산합니다.
알죠? 그런데 해는 여기 있는데 이만큼부터 막 범위를 이만큼 잡아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는 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도구 요 사이에 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내도 되게 유용한 거야. 그런 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어떤 해 존재성 여부를 만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이 중간값의 정리를 일단 판단했어요. 근데 거기다 극한의 개념을 막 써서 나중에 가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간값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fx 어떤 함수 fx가 해 구간 AB에서 각각 양끝값에 뭐가 다르고 함수값이 다르고 선생님 왜 다르냐는 좀 이따 해줄게요. 다를 때 FA와 FB라는 함수값 사이에 다르니까 사이에 어떤 값이 사이의 임의의 실수 아무거나 잡아요. 실수를 K라고 잡으면 그 함수에다가 C를 집어넣었을 때 K 값이 나오게 하는 다음을 만족하는 C라는 놈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개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결국 존재성이야.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알 길이 있다 없다. 선생님 무슨 이게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를 집어넣었을 때 뭐 함수값이 뭐 하나 된장 어이구 FA가 있다고 칩시다. 자, B를 집어넣었더니 FB의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그 함수가 연속인 상태에 있다면 쭈르르 붙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진행할 때 서로 다르니까 분명히 이 중간에를 거쳐서 가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 K를 잡고, 그렇죠? 그 K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역의 원소가 개구간 A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가 아니라 얘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실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어떤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고 양 끝에 또는 이게 꼭 양 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여튼 양 끝을 잡아서 곱했더니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호가 다르다. 두 함수 값이 부호가 다르면 여러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행하는 동안 중간에 반드시 뭘 거쳐야지? 0을 거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뭘 거쳐야 돼? 0을 지나야 돼. 따라서 연속인 함수고 내가 특정 구간을 잡았을 때 부호가 달라. 그러면 야 반드시 중간값 0이지. 이미 실수의 대표적인 0. 어떤 C를 집어넣었을 때 0을 만들 수 있는 C가 어디에 존재한다? 개구간 AB의 원소에 존재한다. 이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존재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이 FC = 0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fx = 0의 해가 C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중간값의 정리는 이런 거고 실전에서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고교 과정에서 중간값의 정리를 언급한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은 어떤 방정식의 해 다음을 직접 풀지 않고 풀 수가 없어서 그렇죠? 풀지 않고 우리는 그저
실근의 무엇을? 존재성만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리가 바로 중간값의 정리고, 단순히 실근의 존재성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구간에 어디 사이에 분명히 해가 있을 것이다 정도는 인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중간값의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숫자들 막 대입해. 막 대입하다가 플러스에서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겠지, 값이. 그러면 구수와 그 사이를 딱 잡은 다음에 요 사이에 해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더 디테일하게 요 사이의 값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로직이 그렇게 돼서 일단은 막 집어넣는다. 막 연속적으로 집어넣다가 부호가 딱 바뀌어. 그럼 멈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입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런 로직을 만들어준 건 인간이잖아. 그쵸? 어디에서 갑자기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좌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범위를 좁혀가라라는 로직을 인간이 잡아줘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중간값의 정리 증명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정리는 그냥 외워서 쓰는 거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어떤 식이 딱 나왔는데 다음이 1과 2 사이에서 해가 존재함을 증명하세요. 1 집어넣으니까 양수고 2 집어넣으니까 음수다. 중간값의 정리에 의해서 1과 2 사이에 해가 있다. 이렇게 쓰면 땡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